백신과 치료제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백신은 만약에 개발이 되면 우리 온 국민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5천만 개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에도. 근데 치료제는 환자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게 백신은 개발하지만 좀 뒤늦고 네네. 치료제는 셀트리온에서 거의 개발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치료제 개발하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되는데 이거 환자들 주고 엄청 남아요. 그래서 네네. 셀트리온 회장이 아예 북한에 주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중요한 거는 백신과 치료제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는 북한이 환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왜? 환자가 없지만 앞으로 걸릴 사람을 막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예방 차원에서 환자 없는 거하고는 상통한단 말이죠. 이거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치료제는 안 받겠죠. 치료제는 받고 싶어도 못 받겠죠. 그런 거는 치료제 같은 건 좀 중국을 통해서 그냥 중국 사람이 주는 걸로 해서라도 주든지. 정작 필요한 건 사실 치료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정확하게 그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막히나 그걸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 얘기를 해서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60년대 인민학교 때였어요. 그때도 북한에 전염병이 많았어요. 일본 내염이요 뭐요 하면서 그럼 우리 학교를 다 중지하고 말 오기에 작대기 하나 떡 세워놓으면 누구도 오도 가도 못하고요. 그때 방역이라는 게 우화독설 뿌리고 여기에다가 마늘 찐 걸 페니실린병에 여기서 그 여기다 메고 다니는 게 방역이 다였어요. 마늘 냄새 맡더라고요. 네. 그 이제 평양인데도? 평양 지방 가리지 않아요. 콜레라, 장티부스, 일본 내용, 발진티부스, 맞아요. 결핵, 홍역. 홍역. 이거는 심심할 수 없이 들이쳐서요. 북한 주민들은 오직 모든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방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시에 집 밖을 내버리지 않는다. 약도 뭣도 없어요. 그게 오늘도 계속 순회 대사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있을 때 그거 들어왔었어요. 사스. 사스 들어왔는데 진짜 사람을 못 나오게 아예 대문에다가 이거 X자 쳐놓고 막 땄을 격리시키더라고요. 때 그랬다. 네. 또 예전에. 저는 중학생 때 성홍열이 한창이었거든요. 성홍열이라고 홍역 다음 비슷한 건데 성홍열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먼저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아예 전체 격리가 됐고 오빠도 그때 학교에서 다 안 갔고 그래서 한 일주일 격리를 하고 우리 집에서 비상이 닥친 거예요. 근데 그때 나한테서 증상이 나타나니까 엄마가 저를 아예 옷방이라고 방에 위에 안 보이는 방에 딱 가둬놓고 저를 14일 동안 완전 집에서 격리하고 일체 손을 못 내고 저는 이제 거기서 홍역이라서 다 열나고 막 발진 났는데 옷방에서 딱 14일 동안 격리해서 막 겨우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북한의 의료 수준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정도 수준이라 그럽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못 사는 나라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도와준다 그럴 테고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사회주의 복지 의료 국가인데 왜 외부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이 그대로 다 노정이 되고 일단 북한의 지금 방역 원칙이 철저한 격리거든요. 그렇죠. 이 환자가 있는데 그럼 왜 안 받느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백신이나 치료약을 가져와서 우리 주민을 살려야지 지도자에 대한 원성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아예 없다라고 그러고 걸렸으면 운 없지만은 그냥 사망해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조용히 가세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를 유지시켜가는 게 아닌가.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있다. 네. 환자가 막 널려 있는데 네. 그런데도 아마 김정은은 안 받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강제로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 주민들한테 가는 게 중요하지 계속 준다 생색나고 실제로는 못 주는 그리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떠나서 대북 지원, 그러니까 북한 지원에 대해서 저도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정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지원한 것이 주민에게 나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북한에서 20년 살 동안 어디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몰라. 그 지원 물자는 정말 소수 그들만의 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주민으로서 공짜로 지원받은 적은 정말 1%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말을 우리 탈북민들한테 하기가 정말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쌀 지원하고 백신 지원했는데 한 분도 못 맞으셨다고 했잖아요. 구경도 못해. 저는 구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특수부대다 보니까 그 쌀 지원 다 왔고요. 소고기 지원 막 왔습니다. 저는 소고기를 잡아먹으면 총살 당한다는 걸 제대돼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신 전 다 맞았어요. 사스 백신도 다 맞았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런데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러면 북한의 특권층만 인권이 있는 겁니까? 권한행군 때 정말 제 학교 동무가 죽어나갔어요. 네. 3명 정도가 죽어나갔는데 그때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쌀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쌀을 과연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풀었으면 안 죽었겠죠. 300만 명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똑같은 걸 넣고 다른 분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2천만이면 2천만 국민, 3천만이면 3천만 국민이 개개인이 다 필요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300만 굶어 죽어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굶어 죽어나갈 때 솔직히 당에서 내려와서 검사 한 번 안 했어요. 왜 굶어 죽었느냐. 이 동무가 왜 죽었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쑥독이 올라서 죽었대요. 저는 쑥도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북한에 경제협력 해야죠. 왜? 북한 주민들한테 요만큼 쌀 한 톨이라도 떨어지는 거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노예같이 사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농포들 그런 저계급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찬스라면 무조건 도입해야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때 과거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많은 거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식량 몇십만 톤씩 주고 현금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북한 인민군대 다 갔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북한 권력 집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야 될 북한 인민들에게는 거의 안 갔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정권의 구조적인 그 자체 모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쌀과 비료 주고 이랬던 거는 애초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주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못 받겠다 그러지.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주지 말고 빌려달라 갚겠다. 그래서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저걸 과연 갚겠나 능력이 될까 그러면서도 빌려주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니까 일단 명분상으로는 모니터링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부 빼돌린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커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북한에 절대적으로 쌀이나 이게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지원한 물량이 20만 톤, 30만 톤 가면 그게 어쨌든 북한 내부에 풀립니다. 군으로 가든 당간부를 주든 그러면 수요가 충족이 되죠. 근데 북한 주민들이 지금 배고파서 굶지 않게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사요. 근데 그 쌀값이 만약에 우리 안 주면은 굉장히 비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쌀이 터없이 부족하니까. 근데 여기저기 뭐 우리가 준 게 설사 군으로 간다 그래도 쌀이 다 충족이 되니까 시장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도 사 먹고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00% 다 모니터링이 안 되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목적을 중시한다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태경 의원님이 오늘처럼 많이 웃은 날이 없는데 지금 얘기에 별로 동의를 안 하신 게 이렇게 웃으셨어요. 하태경 의원님도 준다면서요. 거기서 원하면 조금 준다면서요. 달라. 안 받겠다는 사람, 사랑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 계속 주겠다는 그 스토킹이죠.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쪽은 북쪽에 대해서. 받겠다면 주실 거죠? 빨리 사과하세요. 물론 받겠다면. 받겠다면. 받겠다고 무조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다 같이 준다는 거에 일치해요. 내가 이제 타협안을 마련할게요. 북한에서 받겠다는 각서 받아오면 내 찬성해. 맞죠. 북한에서 받겠다는 각서나 아니면 공식 발표를 하면 내가 우리 당 동에 설득해서 주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그리고 신체 안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정치적 입장을 차치하고서라도 북한 인권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